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계속 교육 평가 파트의 평가 유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 유형 중에 오늘 할 것은요, 바로 역동적 평가예요. 역동적 평가란 이게 다이나믹 어세스먼트거든요. 그래서 어세스먼트 이것은요, 비고치키가 제안했어요. 그래서 비고치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저희 전공에도 이 사람이 비고치키가 거의 뭐 흐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루소 다음으로 정말 교육학에 엄청난 그 획을 그은 사람 같아요. 자, 이거는 비고치키의 이게 근접 발달 영역에 근거를 두었어요. 근접 발달 영역은요, 저번에도 했거든요. 생각나세요? 근접 발달 영역은 실제 발달 수준, 실제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의 차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준의 차이. 그래서 이거는 현재 학생의 실제 발달 수준, 그 다음에 잠재적 potential, 잠재적 발달 수준의 차이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잠깐 펜을 바꿔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 학생이,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근접 발달이 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학생이 현재 이 고래는 어류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아는 게 이 학생의 실제 발달 수준이에요. 여기가요. 근데 이제 얘가 고래는 포유류잖아요. 고래는 포유류라는 거를 이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유능한 또래 아니면 교사가 도움을 제공하는 거예요. 또래, 뭐 교사의 도움. 그래서 유능한 또래나 교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고래는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낳아. 그러면은 이거 나오면 써야겠다. 무슨 욕 같네. 고래 새끼. 그래서 고래는 어류라고 알고 있는 게 학습자의 실제 발달 수준인데요. 유능한 또래나 도움을 받아서 고래는 새끼를 낳아 라고 힌트를 제공했을 때 학습자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제 발달 수준을 A라고 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B라고 한다면 B와 B 빼기 A, 이 차이, 이 간극이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근접 발달 영역은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지만 유능한 또래나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을 말해요. 그래서 역동적 평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역동적 평가는 뭐냐면요, 이 근접 발달 영역, GPD의 영향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힌트를 제공받았을 때 그 힌트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잠재력까지도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념을 쓸게요. 우리 이제 개념을 시험 문제는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학습자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힌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위엔 힌트, 이 도움이에요. 힌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해서 학습자의 능력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능력을 동태적으로 평가하는 것.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면 좀 더 쉬워요. 특징을 5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발달 가능성, 발달 잠재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발달 잠재력을 평가. 아, 맞아. 이 개념과 관련해서 제가 예를 하나 써놓을게요. 이거 나중에 힌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해서 능력을 평가한다고? 그게 뭐야? 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잠깐 여기다 써놓을게요. 그래서 힌트 제공받아서 활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A라는 학생이 있어요. A 학생이 힌트를 제공받아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B 학생보다 잠재력이 더 높음. 그래서 이거는 잠재력. 그래서 이것을요 학습 잠재력 평가라고도 해요. 이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예는 이게 헷갈리지 않게 이 개념에다가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아이고 발표가 아니라 발달 잠재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학습했는가가 무엇을 학습했는가도 중요하죠. 학습했는가 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어느 정도 학습할 수 있는가까지 잠재력까지도 평가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느 정도 학습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수업과 평가가 결합되어 있어요. 기존의 평가는 교사가 이 평가에 개입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는 교사가 개입해요. 중재해야 돼요. 힌트를 줘야 돼요. 그래서 기존 평가는 교사의 도움이 금지되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교사가 평가 중간에 개입을 해요. 교사가 중재. 그 다음에는요, 이게 학습 목표 도달. 학습 목표 도달도 중요시해요. 학습 목표 도달. 달성도라고. 달성도. 학습 목표 달성도도 중요시해요. 이거 무시하지 않아요. 학습 목표 달성도도 중요하지만 향상도도 중요시해요. 얼마나 올랐는지. 두 가지 다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평가는 이 목표, 도달점을 행동했잖아요. 도달점 행동만 평가했잖아요. 도달점 행동만 평가. 그러나 이 중재적 평가에서는요. 도달점 행동, 출발점 행동을 같이 해요. 그래서 향상도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출발점 행동, 도달점 행동을 모두 중시해요. 자, 보이나요? 측정의 향상도를 평가하죠. 그 다음에요. 자, 네 번째, 총 5개 쓸게요. 이게 학습 과정뿐만이 아니라 결과도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과정을 중요시해서 결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학습 목표 달성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중요시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절대평가예요. 준거지향평가 절대평가죠. 준거지향평가 절대평가로 시행되고요. 그죠? 발달 잠재력은 각자 다 틀리잖아요. 절대평가로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이렇게 종합적 평가를 중요시해요. 그 다음에 이게 방법이 있어요. 이제 방법은 이제 두 가지로 이따가 쓸 거예요. 3번은 일단 과정 먼저 쓰고 방법을 쓸게요. 과정은요. 이 교사가 여기는 먼저
학습자들의 잠재적 발달 수준도 파악해야겠죠. 잠재적 발달 수준을 파악하고 교사가 힌트도 제공하고 도움도 제공하고, 그리고 발판이라 그래요. 비고치키는요. 그 스캐폴딩이 발판이란 뜻이거든요. 발판을 제공해요. 자, 그래서 과정은요. 과정 순서대로 쓸게요. 먼저 발판 제공. 그 다음에 잠재적 수준을 파악해서 힌트 제공.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피드백 제공. 그 다음에 힌트 제공. 이렇게 과정을 쓸게요. 그래서 교사가 의도적으로 개입해요. 그래서 발판을 제공해요. 발판이 도움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스캐폴딩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학습자의 잠재 발달 수준을 알아야 되겠죠. 파악해야겠죠. 학습자의 잠재 발달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을 파악하고 피드백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단계별로 힌트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 문제를 못 풀면 단계별로 힌트 제공. 별로 힌트를 제공해요. 자, 이 역동적 평가를 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먼저 샌드위치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크 형태가 있어요. 케이크 형태 이따 할게요. 샌드위치 형태가 뭐냐면요. 잠깐만요. 한번 보이나요? 케이크 형태가 있어요. 샌드위치 형태가 뭐냐면 사전검사, 사후검사 하잖아요. 얘도 이제 출발점이나 도달점이나 등 평가하거든요.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이에 수업을 하는 거예요.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이에 수업을 해요. 얘는 각 문항별로 힌트를 제공하는 게 케이크예요. 사전검사, 사후검사는 개별평가로도 할 수 있고 개인별로 개별평가도 할 수 있고요. 집단평가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개별평가만 돼요. 왜냐면 문항별로 힌트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크 형태는 학습자가 각 문항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힌트를 주는 거야. 학습자가 각 문항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중재하는 거.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중재해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평가만 돼요. 위에랑 틀리죠. 샌드위치식이랑 틀리죠. 그래서 개별평가 시에는요.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이거 다 개인별로 다르니까요. 개인에 따라서 중재 방법, 중재 시간을 다 다르게 하면 돼요. 근데 집단을 평가할 때는요. 이거는 학습자들의 동일한 중재양, 동일한 중재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이거 중재가 교사의 중재를 말해요. 개인에 따라 중재 방법, 중재 시간이 다 다름. 다르게 해. 이게 학습자의 수행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는 지금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출발점 행동 다 틀리잖아요. 개인별로. 그런 학생은 중재 시간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혼자서도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중재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집단평가 시는 학습자에게 동일한,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한 뭐 중재 시간, 중재 양 시간을 실시해요. 근데 얘는 케이크 형태는요. 이게 문항별로 힌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주는 거예요. 힌트를요. 그게 이제 케이크 형태예요. 그래서 개별평가 같은 경우는요. 이 개인별로 실시. 이건 집단이 아니에요. 문항별로 해야 되니까 집단 평가는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게 학습자가 각 문항별로 해결하는 거예요. 학습자가 각 문항별 한
한 문항씩 해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교사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나오나 모르겠네요. 나오죠? 그래서 한 문장씩 해결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해결할 때까지 힌트 제공.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역동적 평가까지 마쳤습니다.